오늘 하루 종일 국내 기사로 양민혁 선수가 토트넘에서 훈련을 한 결과 1군 명단에서 제외가 되고 21세 이하 선수로 평가를 받았다라는 가짜 기사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네이버 해외 뉴스 인기 순으로 보면 조회수가 높은 것들이 양민혁 수준 낮은 곳에서 왔다, 충격 비하를 듣고 끝내 유소년 팀부터 뛰게 됐다, 이럴 수가, 양민혁이 1군에서 강등이 되는 게 현실이 됐다, 기용 계획 없다, 대충격, 양민혁 그레이보다 토트넘 아카데미 수준에 가깝다, 영국 언론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 충격적인 현지평가, 양민혁이 토트넘 아카데미 수준이다, 적응이 먼저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매체에서도 저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가 나온 게 어떤 거냐면, 폴 오키프, 토트넘 소식을 트위터에서 많이 전달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는 기자가 아니라 에이전트고요. 에이전트인데 이제 여러 소식들을 트위터로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엄청난 소식을 전달한 게 아니라 원래 게시물이 이거였어요. 북런던 더비의 선발 명단이 올라온 게시글이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계속 여러 가지 의견이 달리는 그런 와중에 폴 오키프에게 어떤 질문이 들어갔냐면, 양민혁이 막 시작을 영국에 와서 했음을 알지만 혹시나 양민혁이 너무 명단에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전략적인 이유냐, 아니면 부상이 있는 것이냐, 이거를 물어보니까 폴 오키프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양민혁을 영국 축구에 적응시키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팬이 그렇다면 21세 이하 팀에서도 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냐 라고 했더니, 어쩌면 토트넘이 그것을 고려할지도 모른다, 폴 오키프가, 심지어 이제 기자도 아니라 이제 내부 소스를 가지고 있는 에이전트가 트위터에 답변을 하는 이 두 줄의 댓글에 수많은 국내 기사가 쏟아진 거거든요. 심지어 영국 언론에서 양민혁이 아카데미 수준이다 라고 보도를 했다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이런 기사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21세 이하 팀에서 뛴다는 걸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프리미어리그와 유럽 무대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사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프리미어리그에서 일단 뛸 때 적응이 처음에 안 될 때는 21세 이하 팀에 가서 뛰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 뉴캐슬을 토트넘이 만났잖아요. 예를 들어보자면 뉴캐슬에서 보트만이 작년에 부상을 당해서, 십자인대 부상을 당해서 1년 동안 경기를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의 경기 기록을 보면 3월 17일 맨시티와의 FA컵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런데 1년 뒤에 복귀를 했거든요. 12월 달에 복귀를 했는데, 복귀하기 전에 토트넘전에 복귀를 했거든요,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그런데 그 전에 경기 감각을 찾는 게 필요하니까 뉴캐슬 21세 이하 팀에 가서 첼시 21세 이하 팀과 경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선발로 나와서 교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보트만의 사례만 봐도 경기를 직접적으로 1군에 올라와서 뛰기 전에 경기 감각이나 컨디션이 안 만들어져 있으면 21세 이하 팀에 가서 몸을 만들고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는 게 너무나도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폴 오키프도, 한 팬이 영국 축구에 적응하는 게 가장 먼저면 21세 이하 팀에서 뛰는 것이 가능한 거냐, 이럴 가능성도 있느냐 라고 했을 때, 그렇다, 어쩌면 토트넘이 양민혁이 영국 축구에 적응하기 위해서 21세 이하 팀에서 잠시 뛰는 것을 고려할지도 모른다 라고 답변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기사로는 1군에서 21세 이하 팀으로 강등을 당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쏟아내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동안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그렇고 너무 선수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 선을 넘는 기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당연히 선수가 토트넘에 갔을 때, 심지어 양민혁 선수는 1군 계약이잖아요. 그리고 토트넘의 홈페이지에 실제로 1군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민혁 선수가 최근에 18번 등번호를 부여받고 1군 프로필에 올라가 있어요. 어떤 유망주를 18번을 주면서 1군 프로필에 올리지가 않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1군 명단에 올라갔고 애초에 계약이 1군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프로 선수니까 팬들이 기대를 해야 이 선수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넘어서 양민혁 선수가 경기 감각 때문에, 그리고 영국 축구에 대한 적응 때문에 21세 이하 팀에서 뛴다고 해서 이 선수가 21세 이하 팀에 분류가 됐다, 1군에서 강등을 당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양민혁을 공격한다면, 양민혁 선수가 심지어 2006년생에 아주 어린 선수인데
이 선수를 이런 가짜 기세로 공격하는 것이 바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손흥민이 양민혁에게 부담감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에 아주 딱 맞는 기사들인 거죠. 손흥민 선수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양민혁 선수는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너무 큰 압박감을 주고 싶지 않다. 요즘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선수에게 일찍 흥분하는 것 같아서 양민혁을 조용하게 두고 싶은 마음이 크다. 그리고 애초에 양민혁은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만 K리그에서도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지만 K리그와 프리미어리그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양민혁이 한국에 왔을 때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양민혁 선수가 아직까지는 등록이 안 되어 있지만 양민혁 선수는 분명히 등록을 하게 된다면 자리를 잡고 훈련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 양민혁 선수는 지금 당장 실제로 사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정착하도록 놔두는 게 좋습니다. 손흥민 선수랑 똑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양민혁 선수가 아주 어린데 지금 프리미어리그로 왔을 때 마주해야 될 수준이 양민혁 선수가 지금 당장 갑자기 K리그에서 프리미어리그 점프했을 때 마주하는 이 수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도 국내 기사로 번역돼서 들어왔을 때는 뭐 K리그가 너무 수준이 낮아서 양민혁을 지켜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오역이 돼서 기사 조회수를 높이는 아주 가짜 기사들로 도배가 됐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양민혁 선수가 프로 데뷔 첫 시즌에 어떤 시즌을 보냈냐면 38경기를 뛰면서 3050분을 뛰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이 선수가 어린 나이에 1년 동안 3000분을 뛰었고요. 1라운드부터 38라운드까지 모두 경기에 나왔고 37경기가 선발 출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보통 중간에 이제 유럽 리그에서도 리그가 끝나고 리그가 시작하기 전 요 사이에 유로라던가 월드컵이라던가 이런 컵들이 껴있으면 쉬지 않고 다시 다음 시즌을 시작해서 몸 상태에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많이 나오죠. 심지어 프로 무대에서 몇 년 차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한 선수들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양민혁 선수는 프로 무대에 데뷔하자마자 K리그에서 1년 동안 38경기, 심지어 주전으로 37경기를 선발로 나오는 말도 안 되는 꾸준함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치렀어요. 그리고 바로 시즌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2주 동안 휴식을 취하고 프리미어리그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 선수에게는 어느 정도 몸이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조금은 시간을 줘야 된다라고 했던 거고, 다만 그렇다면 지난주에 있었던 테머스전은 풋볼 런던이라던가 이 토트넘 소식을 다루는 여러 기자들도 보도를 했어요. 양민혁 선수가 아마 나올 것이다. 심지어 골드 기자도 보도를 했습니다. 골드 기자가 그 테머스전을 앞두고 본인이 예상 선발 라인업을 예측하는 그런 기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양민혁이 경기의 어느 시점에 데뷔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애초에 이야기를 하는, 현지에서도 보도가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양민혁 선수가 아직은 컨디션이 안 올라오고 체력적으로 좀 과부하가 되어 있고 영국 축구에 아직은 적응이 덜 된 그런 상태를 고려해서 결국에 테머스전에 경기에 출전시키지 않았었죠. 물론 그 경기에서 양민혁 선수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긴 하지만 사실 그 경기를 제외하고는 양민혁 선수가 다른 경기들에서 나올 만한 경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거는 양민혁 선수가 갈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양민혁 선수가 북런던 더비에 나올 것도 아니고 지금 토트넘의 성적이 강등권 언저리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의 성적이 정말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에서 양민혁 선수를 데뷔를 시켜준다거나 양민혁 선수가 갑자기 레귤러 자원으로 뛴다거나 이런 기적적인 일이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토트넘의 스쿼드가 그만큼 망가졌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그리고 양민혁 선수가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선발로 막 뛰게 되고 경기에 막 데뷔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엄청난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민혁 선수가 그 테머스전을 제외하면 나올 만한 기회가 당분간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바로 다음 경기가 에버튼전이고 유로파리그에서도 지금 여유가 없기 때문에 호펜하임 원정을 떠날 때 양민혁을 데려갈 가능성이 많진 않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보면 레스터 시티전도 무조건 승리를 거둬야 되는 경기고, 엘프스보리 마찬가지고요. 브렌트포드, 리버풀과의 리그컵 4강전, 아스톤빌라와의 FA컵, 바로 그 다음엔 또 맨유전이에요. 일정들을 봤을 때 양민혁 선수가 급하게 나와야 될 이유가 단 한 경기도 없는 토트넘의 상황입니다.
다만 토트넘이 또 부상자가 많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양민혁 선수가 적응이 되면 명단에는 포함이 되고, 그러다가 이기고 있을 때 마지막 뭐 한 5분, 10분 이 정도는 나올 수가 있겠다. 그런 예측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부상자 같은 걸 보면 양민혁 선수가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꽤나 있는 상태이기도 했어요. 양민혁 선수가 갔을 때 오도베르가 지금 부상으로 시즌 아웃에 가깝고요. 여기에 더해서 히샬리송도 부상이었죠. 그리고 베르너도 부상, 그리고 유망주인 무어도 부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민혁 선수가 갔을 당시에는 뛸 수 있는 자리가 꽤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도베르가 부상이고요. 베르너가 다시 부상을 당했고, 그러면서 왼쪽에는 손흥민, 히샬리송, 무어 3명의 선수가 있는데 쿨루셉스키와 존슨 2명의 선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 쿨루셉스키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오기 때문에 오른쪽 자리에 사실상 존슨만 있다고 생각을 해도 무방한 그런 경기들이 또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양민혁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기회를 얻을 수도 있겠다라는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다만 이건 전제가 양민혁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 적응을 했을 때겠죠. 그래서 적응만 하게 된다면 양민혁 선수가 후반기에는 나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해요. 실제로 지금 토트넘이 측면 공격수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양민혁 선수가 지금 1군 명단에 등록되어 있는 이상 이 선수를 명단에 포함을 안 시킬 이유가 또 없거든요. 컨디션만 올라오게 된다면. 그리고 실제로 쿨루셉스키와 브레넌 존슨 이 두 선수와 비교했을 때 이 선수들이 당연히 프리미어리그에서 훨씬 더 높게 평가를 받고 더 경기의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지만 이 선수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몇 가지의 포인트를 양민혁 선수가 가지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어떤 거냐면 토트넘의 공격 방식이 중앙으로 포로와 우도기가 들어가서 수비를 가운데로 끌어당기죠. 그러면 손흥민과 쿨루셉스키, 오른쪽에서 존슨 이 선수들이 넓은 공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넓은 공간을 쓸 때 쿨루셉스키가 나오면 이 공간에서의 스피드가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측면 지역으로 패스가 넘어갔을 때 쿨루셉스키가 빠르게 전진을 못해서 다시 수비가 따라가서 이 공간이 없어지는 장면들 많이 봤었잖아요. 당장 아스날전에도 이런 장면 나왔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 쿨루셉스키가 넓은 공간으로 뛰어가는데 분명히 본인이 다른 아스날 선수들보다 더 앞쪽에서 뛰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쪽에서 라이스가 달려오니까 스피드를 결국엔 따라잡혀서 쿨루셉스키가 라이스에게 가로막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쿨루셉스키가 가지고 있지 않은 스피드를 저 넓은 공간이 나왔을 때 양민혁 선수가 쿨루셉스키보다 더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쿨루셉스키가 경기 중후반 이쯤 됐을 때 더 지쳐 있으면 양민혁을 투입해서 스피드를 살리는 용도로 쓸 수도 있는 거고, 존슨 같은 경우에는 이 측면의 넓은 지역에서 달려가는 건 좋아요. 근데 볼을 잡았을 때는 쿨루셉스키가 더 많이 기용되는 게 수비가 끌려 나올 때 가운데 있는 메디슨 뭐 이런 선수들이 뛰어들어가는 선수를 향해서 찔러주는 패스, 요게 또 포스테클루 감독의 전형적인 패턴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측면 공간을 빠르게 활용하거나 이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주거나 수비를 끌어내서. 그런데 존슨은 저 패스를 뿌려주는데 미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이것도 이제 아스날전에서 나왔던 장면인데 브레넌 존슨이 측면으로 뛰고 있어요. 그리고 수비가 약간 존슨에게 끌려 나갈 때 그 순간 쿨루셉스키가 안쪽으로 뛰어가죠. 그러면 여기서 포스테클루 감독이 원하는 건 쿨루셉스키가 안쪽으로 뛰어갈 때 결을 따라서 패스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브레넌 존슨이 그냥 쿨루셉스키가 이 안쪽에 서 있다고 해서 안쪽으로 그냥 패스를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패스를 이미 읽고 스켈리가 이 공간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쿨루셉스키가 안으로 뛰어들어가는데 이 패스가 가운데서 끊기고 아스날의 역습 찬스가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브레넌 존슨이 이런 것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는 선수잖아요. 물론 브레넌 존슨이 이런 장면에선 강점이 있어요. 이 장면은 순간적으로 포로랑 존슨이 가운데로 들어가 있는데 당연히 수비가 가운데로 밀집을 하죠. 그 순간 존슨이 측면으로 뜁니다.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존슨을 향해 패스를 보내줬는데 존슨의 스피드가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측면으로 달려가서 여기서 크로스를 올리는 이런 장면까지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존슨이 스피드는 갖췄지만 수비를 끌어냈을 때 패스를 찔러주는 거, 이건 또 별로거든요. 근데 양민혁 선수가 존슨보다는 저 스피드를 프리미어리그에서 잘 발휘를 못할지 몰라도 끌고 나왔을 때 끌려 나오는 수비수의 공간을 향해서 패스를 찔러주는 거, 이게 또 양민혁 선수가 강원에서 자주 하던 플레이예요. 그래서 K리그에서 양민혁 선수가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게 빠른 스피드도 갖추고 있지만 플레이메이커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찔러주는 패스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브레넌 존슨이 오른쪽 라인에 선발로 나왔고 쿨루셉스키가 가운데 나왔는데 브레넌 존슨이 오른쪽에서 계속 턴오버가 나온다. 그런데 쿨루셉스키가 측면에 배치되는 것보다 중앙에 배치되는 게 더 좋아서
존슨을 빼고 쿨루셉스키를 오른쪽으로 보내는 게 손해다라는 판단이 들 때는 양민혁 선수가 영국 축구에 적응을 했을 때 오른쪽의 양민혁 선수를 분위기 반전용으로 투입시키는 이런 그림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양민혁 선수가 토트넘에서 뛸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상황 자체가 깔려 있다라는 거고, 이게 그렇다고 해서 쿨루셉스키나 존슨보다 양민혁 선수가 잘한다, 더 좋은 평가를 지금 당장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너무 나간 거고, 반대로 이번에 나온 가짜 기사들처럼 21세 이하 수준도 안 돼서 내려갈 것이다, 이미 내려갔다 라고 이렇게 깎아내리는 것도 너무 간 거예요. 그냥 양민혁 선수는 지금 당장은 쿨루셉스키와 존슨의 백업 역할, 그런데 쿨루셉스키보단 빠르고 존슨보다는 조금 더 플레이메이킹적인 측면이 있는 선수라서 경기 중에 변화를 줄 때 양민혁 선수가 좋은 컨디션과 잉글랜드 축구에 적응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효과적으로 쓸 것이다. 심지어 오도베르도 부상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거니까 양민혁 선수가 지금 당장은 지금 프리미어리그의 경기 템포라던가 새로운 환경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적응을 하는 것을 조금만 기다려준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양민혁 선수가 경기에 나와서 뛰는 모습을 이번 시즌에 볼 수 있는 경기들이 분명 존재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민혁 선수에게 기대는 당연히 팬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거고, 이거를 뭐 기대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러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게 너무 과도하게 넘어가서 양민혁 선수를 깎아내리거나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뭐 쿨루셉스키나 존슨보다 더 좋은 선수야 이러면서 양민혁 선수에게 부담감을 주는 것들은 양민혁 선수에게 애초에 좋지 않은 그런 현상이 아닐까.